어떤 오션에서 사업하냐면 퍼플 오션에서 한답니다. 수요가 많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 즉 독창성과 차별성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드는 시장. 네. 회사 제품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고요. 아까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 들었는데 네트워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들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참 직업도 많이 바뀌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는 하나쯤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왜 내추럴 플러스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제품 비전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면 제 이름 이승현이고요. 나이 37. 올해 저는 대박납니다. 용띠니까요. 올해 대박날 띠가 용띠 또 뭐가 있죠? 지금 자기 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들었던 띠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닭띠 아닌데 알겠습니다. 다 그냥 12간지 다 그냥 대박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대박 납니다, 올해. 용띠. 그리고 제 원래는 전 제약회사 목표를 이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다니려고 했었고, 그냥 대기업 다니면, 그리고 제약회사 다니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를 만났던 거는 대학 가기 전에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고 저도 이제 같이 아프면서 대학 등록금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제 돈을 벌을 때 그때 여러 일을 찾다가 이제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네트워크 이제 사업을 만났고요. 저희 특이 이력은 별거 없습니다. 사회생활은 군대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면허증, 태권도 단증, 워드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제가 엄청 뛰어나고 특별한가요?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할 때 그 사업이란 두 글자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사업한다고 하면은 자신 있으세요? 제 주변에 사업하신 분들은 잘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네트워크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찾고 이해하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고, 특히 저희 내추럴 플러스는 당연히 그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회사입니다. 이제 시작에 앞서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돈 번다는 얘기보다 돈 못 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배워서, 그리고 돈 번 사람을 못 봐서?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 예시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대학 입시했다. 대학교 들어갔다.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뭐 그냥 집 가까운 데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기준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좀 좋은 데 있었었는데 가지 마, 집 가까운 데 가래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명성도 볼 거고 학과를 볼 거고, 그리고 취업률도 따지겠죠.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알바를 구한다 하더라도 월급 또는 인센티브, 쉬는 날, 그리고 복지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평생 할 평생 직장은 없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정년이 몇 년 정도인지 다 따지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보신 것처럼 창업 비용, 월세, 수익성, 시스템 아이템 이런 걸 다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 중에 회사가 어떻고 역사가 어떠며 비전이 얼만큼 있으며 이거 따지고 회사 들어간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써보고 좋으면 다 하잖아. 그리고 누가 이거 좋다고 따라가면 다 따라가잖아요. 아무 분별력 없이, 아무 기준 없이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기준이 없는데 누구한테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비전을 제시하고.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트워크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저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회사를 봤고요. 두 번째는 선점의 기회가 있는지. 왜냐면 내가 들어갔는데 너무 과포화된 시장이야. 그럼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선점의 기준이 있는지, 제품력도 봐야 되고, 보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봤었는데, 저희 내추럴 플러스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서울 제719호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 두 개의 공제조합이 있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입 안 되는 회사들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미팅을 하고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외국에선 합법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만간 합법이 될 것이다. 그럼 이 회사들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하나 예로 미국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합법이랍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한국도 총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겠죠? 요즘 마약 이슈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는 마약이 합법이랍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래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니까 미리 내가 마약을 해봐야겠어. 합법적인 사람인가요? 큰일 날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합법이라는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최근에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합법적인 회사에 가입돼 있다고 했다고 한다면 보상을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합법적인 회사를 고르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회사 역사는 10년이 됐고요. 글로벌 12개국 진출됐고 현재 150개국 국가에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보고 놀랬던 거는 월 매출 10억만 안 됐던 회사였었어요. 물론 안정적인 회사 기준에는 이게 포함되지만은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어떤 저한테 이제 호기심을 줬었냐면 매출이 그렇게 안 떴는데도 안정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업위로 간다면은 10년 동안 적자잖아요. 그럼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정거래위에서 매출을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봤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파란 색깔은 총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단기 순이익, 전년도 단기 순이익. 내추럴 플러스는 2022년도 전까지 보시면 10년 넘는 역사 동안 흑자를 본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 소중한 아내분이 됐던 남편분이 됐던 사업을 했을 때 10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그럼 그 사업을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데 계속 한다고 우겨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라고요? 아까 뭔가 맞는다라는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폭력적인 소리 들어가지고 그쵸. 순간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저희 다인그룹 시작 이때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작했고 저희가 매출을 많이 띄웠죠. 근데 단기 순이익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저희가 들어올 때 아프로디테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저희를 또 투자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도 그리고 내추럴 플러스를 특히 한국을 띄우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재투자를 계속 했었던 거는 비전성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쵸? 기업의 오너라고 한다면 재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회사는 재투자를 할 만큼도 굉장하게 저희 그룹과 그리고 내추럴 플러스 코리아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점의 기회가 있는지입니다. 네트워크 순위를 봤습니다. 파란색은 국내 순위. 작년에 52위로 마무리했고요. 노란색은 글로벌 순위입니다. 39위. 어때요? 국내 순위와 글로벌 순위 보니까 비슷비슷하죠? 그쵸? 근데 회사 개수가 다르죠? 아까 네트워크 강의에서 국내에서는 130개, 140개 정도 네트워크 회사가 있고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네트워크 회사가 뭐 140개 이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몇천 개, 몇만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몇만 개 중에 39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국내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그리고 중간쯤이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성장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이런 회사들 많이 봤습니다. 뭘로 봤냐면 뭐 하는 회사죠? 페이스북. 여기는 맥도날드. 처음에 페이스북이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뭐가 유명했냐면 카카오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떴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처음 들어왔을 때 관심도 없었대요. 왜냐? 익숙하지도 않고 그때 카카오톡이 더 열풍했으니까. 맥도날드 얘도 88년도에 들어왔답니다. 혹시 88년도에서 나 맥도날드 많이 먹었다. 전 88년도에 맥도날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전 88년생이니까요.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먹어봤다 없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서울역이든 어디든 한식집에 사람이 많아요? 아니 맥도날드에 사람 많아요? 왜 많을까요? 네, 무조건 맛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편의성이 있고 시장성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그 나라에 적응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로 인정받고 제대로 했던 기업들은 국내에서 자리 잡으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회사를 네트워크 회사 이전에 관점 봤을 때 그냥 기업으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글로벌 랭킹이 아주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총 회원수는 3,218명이고 수당받는 회원수는 551명입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보면 글로벌 A사, 국내 A사 되게 많은 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회사 가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몇백만 대 1로 그 제품을 유통하는 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551대 1 과연 551명 다 할까요? 소비자 중에 페이 받은 분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저희 내추럴 플러스였기 때문에 저도 비전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제품 트렌드인데요. 자, 돈을 벌고자 한다면 어느 시장에 사업을 해야 될까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블루오션? 그쵸. 저도 처음에 블루오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레드오션에 사업해야 된대요. 왠지 아세요? 네, 레드오션이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돈이 되니까 더 많이 몰린대요. 블루오션은 조금 약간 제외된 시장이긴 한데 그만큼 돈은 덜 몰린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오션에서 사업하냐면 퍼플 오션에서 한답니다. 괜히 가운데 비어난 게 아니겠죠, 그렇죠?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수요가 많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 즉 독창성과 차별성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드는 시장. 프라닭 들어보셨죠? 한때는 교촌. 치킨 하면은 후라이드와 양념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간장치킨을 파네요. 그 당시 그 간장치킨 팔면서 웰빙이라고 했는데 전혀 웰빙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 웰빙 치킨이라고 해서 교촌이 꽤 많이 그 후라이드 그리고 양념의 최고인 회사를 선택하라면 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간장치킨 어디가 유명하죠? 대부분 그냥 교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시장 진짜 과포화된 시장인데 그 중에 최근에 그쵸? 지플립 사람들 저 몰랐는데 저희 20대 30대 그분들만 저 많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40대 50대 분들도 60대 분도 지플립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예, 넣어다기 편하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근데 50대 아니시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집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네. 그만큼 과포화된 시장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사업 황산화 제품입니다. 21세기는 황산화 시대인데요.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나이 어려 보여요? 중간? 제일 오른쪽 왼쪽? 다 사람들 보면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중에 엄마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엄마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이에요? 맞아요? 확실해요?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로 알고 있는데. 네. 가운데 분이 엄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2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아프면 아픈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은 기왕이면 건강하게 기왕이면 젊게 살고 싶으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기왕이면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 황산화 시장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네트워크를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황산화 식품 시장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고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시장에 유통되는 황산화제 다는 아니지만 몇 개 뽑아봤는데 코엔자임 큐테인, 비타민, 베리류, 홍삼, 폴리페놀, 글루타치온, 커큐민, 프로폴리스 이런 다양한 건강식품이 있고 저도 이런 건강식품 몇 개를 유통해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활성산소 여러분 활성산소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그 긴 시간 동안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저도 강의로 정말 많이 멘트를 하고 강의도 했었는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신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쵸? 사업가한테 물어보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쵸? 저도 지금까지 활성산소는 강의를 했을 때 무조건 나쁜 걸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내추럴 플러스 통해서 공부를 하고 찾다 보니까 활성산소 종류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얘는 신호 전달 물질로 사용되고 세포 분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분열.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이 과산화수소를 많이 없앴을 때 실험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동물들로 한 겁니다. 과산화수소 계속 없애잖아요. 성장을 안 합니다. 생물이. 그래서 무조건 활성산소를 없앤다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백혈구를 대량 생산해 인체 살균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혈구가 우리 몸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나쁜 세균 그리고 염증, 암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좋은 애를 활성산소로 제가 다 죽여버리면 대화하는데요. 우리 몸이 더 아파지겠죠. 세 번째, 일중항산소인데 자외선과 산소를 통해서 생성되고 얘는 비타민,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었는데 세포에 가장 치명적인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과 암의 원인이 되는 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활성산소 중에 얘가 제일 문제고 얘가 제일 무서운 애라는 거죠. 근데 얘는 특이한 게 특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제거될 수 없는 물질.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만나서 이 제품 만난 거죠. 이 물질. 하이드록시 라디칼 잡는 물질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비타민 C보다는 176배 좋다. 황산의 효능이. 비타민 C는 물은 통과하지만 지방은 통과할 수 없는데 수소는 세포 내부의 에너지 생산 공장이자 생명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까지 전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갔을 때 자동차가 잘 안 굴러가요. 그럼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물 세차하고 그리고 시트 청소하고 그럼 자동차 잘 굴러갑니까? 그럼 뭘 청소해야 되죠? 안에 엔진 청소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의 엔진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얘를 청소할 수 있는 게 뭐다? 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황산화제랑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산화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차별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의 아까 말했던 황산화력은 비타민 C보다는 176배, 카페인보다는 290배, 코엔자임보다는 865배, 폴리페놀, 흔히 말하는 이제 베리류, 안토시아닌 말하는 거거든요. 걔들보다는 221배 많습니다. 같은 그람수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수소수고, 수소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오타시교 박사님인데 저희가 일본 가서 실제로 봤던 분이죠. 이 박사님이시고 이분이 네이처지 그리고 타임지에 나왔던 얘기가 수소는 세포 파괴성 활성산소를 선택적으로 환원시킨다. 아까 말했던 하이드록시 라디칼 나쁜 애를 잘 잡는다. 잘 잡으면 항암에 좋고 항염에 좋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지에서 이 놀라운 물은 다른 항산화제를 항복시킨답니다. 다른 항산화제를 항복시킨다. 그 항복이란 말이 굉장히 센 단어잖아요. 그쵸? 거의 엄청나게 차이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붙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사님께서 수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법은 고압 충전 방식의 알루미늄 파우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소 다 받았죠? 그게 고압 충전 방식이고 알루미늄 파우치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수소 보관법 중에 수많은 수소 만드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최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미오 수소수는 특장점이죠. 뭐냐면 첫 번째는 전 세계
최고의 수소 용존율 3.3 ppm 그냥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순금이 좋으세요? 14K가 좋으세요? 왜 순금이 좋죠? 비싸니까. 그쵸? 순수하게 많이 들어서 그렇죠. 수소 용존율도 3.3 ppm이면 지금 나온 수소 중에 거의 순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고농도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중 구조의 알루미늄 파우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소가 굉장히 작은 물질이라서 플라스틱 병에 놔둬도 빠져나가는데 알루미늄 파우치 보관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망용해법을 통한 수소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희 수소수를 컵에 담가 놓으면은 물을 넣어두면은 3시간 정도 수소 용존율이 보존됩니다. 그게 엄청난 차별성입니다. 수소에서 조금 마시는 분들은 수소 마시는 순간 날아가지 않아? 원래 날아갑니다. 원래는. 근데 저희 수소수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날아가는 게 중요하냐? 몸에 들어와서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마시는 순간 수소 다 날아가면 맹물 먹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용해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네 번째는 환원력이 뛰어나다. 대부분 ORP 측정을 했을 때 플러스 산화력이 강한데 저희 수소수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 젊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이즈미오 수소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즈미오 또 특징을 보면은 인체 활성화, 저는 그 중에 이 인체의 무해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드록시 라디칼 OH와 H가 만납니다. 합치면 H2O죠. H2O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죠. 네, 물로 배출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누굴 줄 수 있냐? 저희 가족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굴 줄 수 있냐?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전달하죠. 그래서 누굴 줄 수 있냐? 애기들도 먹습니다. 그게 저희 수소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뇌질환 개선인데 저희가 이 내추럴 플러스 처음 만났을 때 박사가 왔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뇌 관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황산화 물질이다. 뇌 관문을 통과하는.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또 뭐 암도 있긴 하겠지만 치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치매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 다 힘들잖아요. 근데 뇌 관문을 뚫고 나가는 황산화 물질은 수소밖에 없다라고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소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의심이 많거든요. 전 이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분은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정상적인 건강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만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상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 이즈미오 이거 저희 거죠? 의사가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회원가입 시키고 있나요? 그거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수소수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거 뭐 안 마실 이유 있습니까? 없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손에 한 번씩 쥐고 있는 수소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 봤을 때 코로나 이후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핫해졌죠. 그 중에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눈입니다. 저도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들 그 화상 채팅이 안 익숙했거든요. 화상 영상으로 보는 그쵸? 근데 줌 진짜 저는 기억 남는 게 코로나 터지고 처음에 줌 미팅 할 때 눈알이 뽑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안구가 건조해가지고 막 눈이 핑핑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줌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구만 이렇게. 안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동안 나가지를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원래 핸드폰 잘 안 보세요. 근데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 카카오톡 원래 잘 안 했어요. 힘들다고. 저한테 카톡을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선물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모티콘 선물 사달라고 해서 이거 안 쓰지 않을까? 쓰고 있어. 어디에? 그러니까 나한테만 보내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자기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체감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도 염려하는 게 건강에 눈 건강이고 지금 3년 동안 꾸준하게 염려하는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참 공감하는 게 저는 적어도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TV 가까이서 보면은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부모님들 보면은 핸드폰 완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막 시끄러우면 핸드폰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공부할 때 패드로 한다면서요. 그 공부 되나요, 그게? 나는 안 되겠죠. 근데 걔들은 되겠죠. 패드로 공부를 한대요. 그거 다 전자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 환경 다 보세요. 심지어 요즘은 지하철도 예전에 광고판이 그냥 붙어져 있었는데 계속 영상으로 움직여요. 참 많은 전자기기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게 다 블루라이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루테인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야. 근데 좋은 루테인 고르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찾아봤죠. 보면은 좋은 루테인 고르는 기준이 약사 추천 루테인인데 눈 건강에 대한 영양제로 가장 언급된다. 루테인은 그나마 가장 근거 있는 효과로 노인성 환면병세 악화 방지 효과인데 루테인 단독 기능하지 못한다. 근데 RS 포뮬러에서 루테인 10, 지아잔틴 2 이 비율로 했을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내 및 해외에 시판되는 영양제 대부분도 이런 비율을 맞춰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영양제의 루테인은 눈 건강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어렵다. 지금 루테인 찾으면 16대 4 루테인이 많습니다. 보신 분들은 루테인 16, 지아잔틴 4. 왜 그 비율인지 아십니까? 네, 공부하시면 알겠는데 사람 몸에 루테인과 지아잔틴 비율이 16대 4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비율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사람은 먹는 순간 16대 4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2 비율로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 연구를 통해서 루테인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희 루테인은 어떠냐? 여기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18mg 대 3.6mg 10대 2 비율이 아니네요. 근데 보면 5대 1 맞습니다. 나누기 하면 10대 2 2로 나누면 5대 1 맞죠? 똑같은 비율 맞나요 아닌가요? 네, 저희는 이런 루테인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을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죠. 왜? 아무리 효과 어설픈 거 많이 먹었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루테인이고 또 하나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 약학 박사가 프로라글루라는 원료를 추천했습니다. 이 프로라글루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 농도를 먹었을 때 126% 증가한 반면 다른 원료는 7% 증가합니다. 몇 배 효과일까요? 거의 뭐 15배 이상 효과죠. 프로라글루가. 근데 저희가 하는 루테인은 보시면은 이 또 사이트에 있는 건데 프로라글루 루테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로라글루인데 여기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파트너. 프로라글루 중에 또 최상급의 원료를 쓰는 게 저희 여러분들이 유통하고 있는 내추럴 플러스의 루테인입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자, 저희도 이렇게 또 영접을 하고 왔죠. 일본 가서, 그쵸? 그러니까 저희 가치크 박사 그리고 이즈미오 박사님 이름 뭐지? 오타시교 박사님, 그쵸? 그 박사님들은 다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쵸?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실대 헬스조선에서 루테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유통한 루테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라글루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FDA 글라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유아 분유용으로 받았다는 건데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도 내가 먹었는데 몸이 나빠져.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원래 드시는 약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가 미팅을 했는데 저희 오래된 소비자인 거죠.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는 몰랐거든요. 루테인 먹다 좋아진 거를. 근데 그 소비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와, 건강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죠. 아니 예전에 강의 막 해도 건강식품 강의해도 소리 들리지가 않았다. 왜요? 당신 틱장에 있는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SNS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눈을 너무 많이 깜빡거려요. 저 아시는 분 알 텐데 우리 전에서 맞았는데 저한테 항상 물 많이 드세요. 물 드셔야 이래. 그러니까 눈이 건조해서 진짜 눈을 많이 깜빡거렸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게 저희 어머니세요. 야, 너 요즘 눈 좀 덜 깜빡거린다? 저는 또 이제 자신이 생겼잖아요. 당연하지. 왜? 루테인 먹어서 그래.
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 전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옥수선 일을 하셔가지고 눈이 안 좋으세요. 작은 거 보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권해드렸고, 저희 아버지도 한 1개월 먹었을 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어느 부정 고객들처럼. 근데 왜 끊겼냐 묻다 보니까, 물론 연락은 받아주셨어요. 루테인은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왜 끊었냐 하니까 항문이 되게 가려웠대요. 독소가 빠져나간 거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요즘 인공 눈물 안 넣네? 그 순간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한테 루테인을 사서 드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네트워크에서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어요, 제 거를. 근데 이번엔 좋아서 스스로 사서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도 한복리를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기에 실 넣는 게 굉장히 힘든데 확실하게 느낀 게 루테인 먹으면은 잘 보인대요. 그렇게 해서 저희 고모도 지금까지 꾸준히 유통되고 있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고모 그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유통되고 있고, 아까 했던 FD 그라스인징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 사촌 누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눈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매형이 눈 나쁜 건 니 닮아서 그래 이래가지고 항상 마음에 이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루테인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루라이트 눈보호 특허를 받았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예방까지 가능한 루테인. 너무 괜찮죠. 그게 저희가 유통하는 내추럴 플러스 루테인이고, 그리고 저희 일본 갔을 때 지금 추가로 인정받았죠. 눈보호 그리고 황반색소 그리고 콘트라스트 대비,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증가할 수 있고, 주의력 그리고 인지 유연성, 치매와 사고성에도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이 표기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정확하게 찍혀서 나온다고 한다면 제품 유통하기는 굉장히 쉽죠. 그게 현재 저희 제품 트렌드고요. 슈퍼루테인 이제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전문가들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김유진 MPM님, 네,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냐면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하셔서 제가 못 알아듣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핫하게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더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김유진 MP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녹내장 환자들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수술 전에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녹내장 시력이 나아질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루테인 먹고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그게 저희 루테인이랍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또 우리 김유진 MP님께 직접 물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루테인이 보시면 이분 부산 분이신데 그 건선이시죠. 이지명 루테인 앞으로 이때 꾸준히 바르고 먹고 하면서 건선도 좋아졌던 사례. 원래 더 심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 그룹장님께서 너무 심한 건 빼라 라고 하셔서 뺐습니다. 당뇨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루테인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수 있냐, 저희는 그냥 루테인이 아닙니다. 뭐냐면 보신 것처럼 이런 카로티노이드도 있고, 여기 지금 비타민 B군 그리고 오메가 비타민이 종합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B는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비타민이죠. 이 비타민은 식물성 비타민이 아니고 동물성 비타민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 채식주의자 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이 치매 잘 걸립니다. 왜? 비타민 B군 섭취가 안 돼요. 얘는 동물성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도 추가 첨가됐습니다. 그리고 DHA 오메가죠. 오메가 성분도 추가 성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분의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테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황금 레시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산삼이라고 하든 뭐라 하더라도 산삼만 계속 먹어요.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어렸을 때 이유 불문하고 골고루 먹으러 가잖아요. 고깃집 가면 꼭 쌈 싸 먹으라고 하고. 왜 그렇죠? 고기 많이 먹을까봐? 아니겠죠? 골고루 쌈 싸 먹어야 영양분 공급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골고루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서브미크론 공급대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잘게 쪼갠 겁니다. 우리가 또 아까 음식을 먹을 때도 흡수가 잘 되려면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기력이 없을 땐 죽으로 먹습니다. 기력이 더 없어. 그럼 어떻게 맞아? 링거 맞죠? 이거 왜 맞을까요? 아픈데. 바로 영양분 흡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흡수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서브미크론 공법, 나노 공법만큼 잘게 쪼개서 만든 공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라도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내추럴 플러스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이 카로티노이드 등등 보시면 우리 전신에 좋습니다. 전신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루 2,900원으로써 뇌에 좋고 눈에 좋고 간에 좋고 위에 좋고 방광에 좋고 다 좋대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가끔 고객들 만나면 그럽니다. 돈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럼 돈 없으면 더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한 번씩 건강 때문에 샐러드를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샐러드, 연어 샐러드 딱 시키잖아요. 기본 12,000원 넘어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건강적 봤을 때, 영양적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은 더 먹어야 되는 제품. 하루 2,900원으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제품이 저는 저희 슈퍼 루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일본, 프랑스, 한국 세 나라가 합작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AC11은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AC11 저희 주 원료죠. 주 원료고 손상된 DNA 재생하는 것으로 노화 질병 예방에 차세대 안티에이징 물질이다. 2000년 역사를 가진 네, 캐츠쿨에서 추출한 식물이다. 그리고 얘는 DNA 회복과 항염 항암에 좋은 물질입니다. 식용으로 먹는 겁니다. 얘는 원래 먹는 건데 얘를 화장품으로 만든 건데요. 현재 한국에는 이 성분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저희 회사가 독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본과 미국 식약처 FDA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DNA 복구 촉진 물질로 유일하게 인정된 성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장품 성분 중에 FDA에서 DNA 복구 촉진 물질 말 되게 어렵죠. 이렇게 긴 말을 쓰면서까지 인정받는 제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저희 화장품이고요. 이거 다 빼고 자 임상실험, 베이비 콜라겐 증식, DNA 회복, 피부 연령층이 7에서 15세까지 떨어진 사례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저 제 거 진짜 안 쓰는데요. 제 거 쓴 거예요. 간만에 처음이죠. 간혹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비포 사진을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못 찍었냐는데 여러분 비포 찍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절대 일부러 못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좀 잘 찍혀지고 싶지 않나요? 그 와중에 비포 찍어보시면 알 건데 저 최선을 찍은 게 저 모양입니다. 일단 저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열심히 쓰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성분 뭐 중요합니까? 좋아지면 되지. 그쵸? 네, 저만 좋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좋아지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지면 되는 거죠. 그게 저희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 돈을 벌고자 한다면 어느 시장에서 해야 되냐? 아까 이제 퍼플오션 얘기했잖아요. 가포화된 황산화 시장, 그리고 물리죠. 성장해버린 물시장. 차별성 있는 황산화 식품, 남다른 컨셉의 황산화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황산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클 것 같아요? 안 클 것 같아요? 네,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젊고 싶고 누구나 건강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황산화 식품 중에, 황산화제 중에, 그리고 황산화 제품 유통했던 사람들 물어보세요. 활성산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쵸? 그걸 찔러서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근거 있게. 그래서 이 시장은 저는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루테인 말씀드리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강식품 시장에 자, 지금까지 여러 네트워크 회사 많지만 화장품 하면 유명한 회사, 건강식품 하면 유명한 회사,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회사 다 있죠. 근데 루테인 하면 생각나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잖아요. 그 시장을 저희가 공략해서 계속 밀고 붙인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저희가 충분히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아프로디테 플러스인데 저희 아프로디테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 아프로디테를 일본에서 직급자신 그리고 메이크업 전공하신 연예인들을 그분께서 이거 어떻게 하시죠? 한국에서 직접 사가죠. 그쵸? 왜 내추럴 플러스 코리아를 왜 계속 재투자했겠습니까?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결국은 K문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어서 제품을 판매할까요? 한국 시장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렇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밑에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밑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왜? 어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찍혀서 팔린 제품은 어디서 유통해야 돼요? 무조건 한국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회가 아니고 당장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게 바로 내추럴 플러스 회사입니다. 이상 사업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